현관복도에 서 있었다. 매립등이 희미하게 깜빡인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세하게 떨린다. 여보세요, 기화야? 엄마야. 내 목소리가 낯설다. 엄마, 오늘부턴 연락하지 마. 뚝, 통화가 끊겼다. 진동이 연달아 울린다. 거래정지 안내라는 단어가 눈에 박힌다. 글자를 다 읽기도 전에 발끝이 흔들린다. 슬리퍼가 타일 위에서 미끄럭 소리를 낸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는다. 차가운 금속감이 손끝을 얼린다. 복도 끝 비상구 초록 불이 깜빡인다. 아들의 그림자가 계단 밑으로 미끄러진다. 그 뒤편으로 고요가 가라앉는다. 거실로 들어왔다. 보일러, 컨트롤러 불이 전멸한다. 주전자 뚜껑이 가늘게 달그락거린다. 피해자세요? 가해자세요. 낮에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른다. 나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었다. 피해자인가? 아니면 바보인가? 소파 등받이에 등을 붙인다. 하나, 둘, 셋. 심장은 더 빨라진다. 그때 문 아래에서 우욱 소리가 난다. 얇은 봉투 하나가 반쯤 걸쳐 있다. 누구지? 종이를 끌어당기자 마찰음이 바닥을 긁는다. 봉투 모서리에 흐릿한 연필 자국이 보인다. 9:12. 910이다.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런데 낯설지가 않다. 머릿속 시계가 그 시간에 멈춘 듯하다. 스탠드 램프를 켠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운다. 문틈 너머 복도에는 차가운 빛이 흐른다. 두 빛이 경계에서 부딪힌다. 기화야. 이름을 부르자 작은 한숨이 된다. 휴대폰에는 미확인 알림이 남아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힌다.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가장자리가 해져 있다. 급히 접었다 편 흔적처럼 보인다. 띠링. 초인종이 짧게 울린다. 나는 숨을 들이마신다. 문구멍 너머는 비어있다. 복도에 공기만 흐른다. 문손잡이를 다시 잡는다. 지금 열면 달라질까? 아니면 더 다칠까? 손을 거둔다. 봉투 위에 912가 얇게 떠 있다. 다음 장면은 그 숫자에서 시작될 것 같다. 아침 공기가 차다. 나는 코트를 여민다. 손가락 사이로 번호표가 흔들린다. 112번 손님. 확성기 소리가 민원실을 가로지른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린다. 창구에 서자 직원이 묻는다. 피해자세요? 가해자세요? 입이 굳는다. 그게요, 거래가 멈췄어요. 내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간다. 종이 위 볼펜이 사각거린다. 직원이 고개를 든다. 의심거래 차단이네요. 최근 낯선 번호로 통화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아들이 전화를 끊었어요. 말끝이 작아진다. 벽식의 초침이 짧게 튄다. 의자의 다리가 바닥을 긁는다. 내 손등에 잔주름이 도드라진다. 직원은 절차를 설명한다. 나는 고개만 끄덕인다. 단어들이 다 돌처럼 들린다. 피해자인가? 아니면 바보인가? 속으로 되낸다. 민원실 유리문이 스르르 열린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목을 스친다. 번호표 112가 손에 남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내가 비친다. 눈가가 붓기 시작한다. 복도 모퉁이에서 아들이 보인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나를 스치듯 지나간다. 기화야. 작게 불러본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엄마 바빠요. 짧은 말만 남기고 발걸음이 빨라진다. 나는 멈춰선다. 조명이 머리 위에서 차갑게 떨어진다. 발치에서 슬리퍼가 한 번 비틀린다. 현관 앞에 서자 숨이 얕아진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는다. 거실에서 보일러가 낮게 웅거린다. 테이블 위에 번호표를 내려놓는다. 얇은 종이가 바람에 떨린다.
110이라는 숫자가 나를 바라본다. 휴대폰을 켠다. 미확인 알림이 남아있다. 나는 읽지 못한다. 그때 현관 바닥에서 빛이 번진다. 문틈에 하얀 봉투가 아직 거기 있다. 모서리의 숫자가 희미하게 반짝인다. 910이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는다. 두 손으로 봉투의 가장자리를 눌러 편다. 종이의 촉감이 손끝을 깨운다. 심장이 천천히 다시 빨라진다. 내일도 경찰서에 가야 할까? 아들과 말이 통할까? 아니면 숫자에게 먼저 물어야 할까? 현관 바닥에 하얀 빛이 번진다. 문 아래로 종이가 반쯤 걸쳐 있다. 나는 숨을 고른다. 슬리퍼 끝이 타일 위에서 멈춘다. 누구지? 내 목소리가 났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천천히 끌어당긴다. 사각, 종이 마찰음이 귓가를 스친다. 봉투는 얇다. 모서리가 약간 해져 있다. 급히 접었다 편 자국이 남았다. 스탠드 램프가 종이결을 따라 번진다. 모서리에서 무언가 보인다. 연필로 눌러 쓴 숫자. 아주 얇게 거의 지워질 듯. 910이다. 나는 한번 삼킨다. 낯설지 않은 숫자다. 머릿속 초침이 그 시간에 멈춘다. 가슴이 한 박자 비껴 뛴다. 식탁 위에 봉투를 올린다.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연다. 안에서 5만 원 한 장이 미끄러져 나온다. 얇은 영수증 절취선이 딸려 나온다. 영수증 뒷면에 점이 찍혀 있다. 붓다. 물감이 아닌 페인트처럼 보인다. 빨간 점이다. 나는 확대경이라도 찾듯 눈을 가늘게 뜬다. 글자는 없다. 점 하나가 좌표처럼 박혀 있다. 무슨 신호지? 복도에서 바람이 스며든다. 문틈의 콜드톤이 식탁 가장자리를 휜다. 거실에 월음통과 경계가 생긴다. 두색이 만나는 선이 가늘게 떤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는다. CCTV는 여전히 천장을 본다. 바닥 타일의 스크래치가 선처럼 이어진다. 나는 그 선을 따라 현관까지 걸어간다. 문고리를 잡는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깨운다. 밖은 고요하다. 복도 끝 비상등만 느리게 깜빡인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미확인 알림은 그대로다. 아들의 이름이 목록 어딘가에 잠겨 있다. 화면을 끄고 다시 숨을 고른다. 영수증 절취선을 빛에 비춘다. 미세한 인쇄 무늬가 번진다. 숫자는 없다. 대신 점 하나와 종이의 냄새만 남는다. 나는 머릿속 지도를 펼친다. 점 하나, 숫자 하나, 봉투 하나. 세 개가 선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걸까? 식탁 가장자리에 봉투를 눌러둔다. 5만 원은 다시 접어넣는다. 점이 보이도록 봉투를 반쯤 닫는다. 시계를 본다. 912까지는 아직 멀다. 하지만 기다림이 시작됐다. 다음 발걸음은 아마 그 숫자가 알려줄 것 같다. 우체국 자동문이 미끄러지듯 열린다. 형광등이 평평하게 내려앉는다. 나는 코트 자락을 정리한다. 창구 앞에 봉투와 영수증 조각을 올린다. 직원이 고개를 숙여 살핀다. 여기 보이세요? 이 빨간 점. 볼펜 끝이 종이 구석을 톡 건드린다. 작은 원 하나가 또렷하다. 창구 표시가 아니라 보관함 표식 같아요. 나는 눈을 크게 뜬다. 보관함이요? 직원이 옆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낸다. 도장이 툭 찍힌다. 60이라는 숫자가 번진다. 내부 코드랑 비슷한 자리 번호예요. 유리문 너머 복도가 길게 이어진다. 금속문들이 바둑판처럼 늘어서 있다. 나는 건조한 공기를 한번 들이마신다. 손바닥에 땀이 맺힌다. 열쇠 구멍마다 미세한 흠집이 보인다. 누군가 오랫동안 드나들었던 흔적 같다. 이쪽일 수 있어요. 직원이 짧게 안내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봉투 모서리에 연필 자국을 떠올린다. 910이라는 숫자가 다시 빛난다. 그 시간이 문을 여는 암호처럼 느껴진다. 금속문 앞에서 숨을 고른다.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낀다. 손끝의 떨림을 숨기고 싶다. 복도 끝 CCTV가 천천히 회전한다. 바닥 타일에 형광빛이 비친다.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한번 스친다. 열쇠를 끼운다. 얕은 저항이 전해진다. 손목에 힘이 모인다. 찰칵 작은 소리가 들린다. 문이 반뼘 열리며 금속 숨을 쉰다. 나는 숨을 멈춘다. 안쪽엔 검은 그림자 같은 빈 공간. 봉투의 냄새도 종이의 온기도 없다. 누군가 먼저 다녀갔네요. 직원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나는 안쪽 바닥을 손전등으로 훑는다. 매끈한 금속면에 점 하나가 반짝인다. 바닥 모서리에 얇은 플라스틱이 걸려 있다. 손가락으로 집어 올린다. USB다. 심장이 한 박자 더 빨라진다. 나는 조심히 주머니에 넣는다. 문을 닫으며 번호판을 한 번 더 본다. 62, 빨간 점, 그리고 912. 세 개의 기호가 머릿속에서 선으로 이어진다. 나는 돌아서며 직원에게 인사한다. 고맙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다시 올게요. 보관한 문을 닫자 금소금이 길게 울린다. 복도 끝 CCTV가 천천히 회전한다. 나는 숨을 고른다. 주머니 속 USB의 각이 손바닥을 찌른다. 지금 나가야겠다. 속으로 중얼거린다. 유리문을 미는 순간 옆 칸에서 휙 그림자가 스친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어깨를 낮춘다. 그가 잠깐 뒤를 본다. 시선이 스쳐간다. 나는 본능적으로 따라 나선다. 복도 바닥이 반짝인다. 형광등이 한 칸씩 흘러간다. 발소리가 서로의 템포를 맞춘다. 저기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다. 그는 속도를 올린다. 계단참에 이르자 남자가 종이 무언가를 구겨 넣는다. 금속 난간이 짧게 떨린다. 나는 급히 내려간다. 종이 조각이 바람에 굴러간다. 구석에서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열쇠 복제품이다. 쇳빛이 얇고 가볍다. 손에 쥐자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다. 계단 아래 자동문이 닫힌다. 남자의 그림자가 사라진다. 문 밖에서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난다. 뒤늦게 보안 직원이 달려온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잠깐요. 나는 계단 손잡이에 기대숨을 고른다. 종이 조각을 펼친다. 모서리에 빨갛게 번진 작은 점. 찢긴 봉투의 질감이 낯익다. 우리 집 현관에 들어왔던 그 종이와 같다. 가장자리 주름 방향까지 같다. 휴대폰을 켠다. 시계가 눈을 찌른다. 912가 조금 지나 있다. 그 시간에 왔었나? 생각이 빠르게 달린다. 숫자, 점, 열쇠 3개가 다시 정렬된다. 나는 복도를 되돌아본다. 보관한 번호판이 똑같은 간격으로 서 있다. 그 간격이 마치 스크립트에 줄 간격 같다. 주머니에서 USB를 다시 만져본다. 금속 모서리가 현실을 붙잡아준다. 혼자 열면 다친다. 낮게 중얼거린다. 함께가 필요하다는 말이 머리를 맴돈다. 누구와 어디를 어떻게. 엘리베이터 거울에 내가 비친다. 눈가가 더 꺼져 보인다. 그러나 발끝은 조금 단단해졌다. 나는 열쇠를 따로 주머니에 옮긴다. 증거는 흩어져 있어도 하나다. 사라진 봉투가 말하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거실 스탠드 램프를 켠다. 노란 빛이 테이블 위를 얇게 덮는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USB를 꺼낸다. 덜컥 노트북 포트에 꽂는다. 파란 표시등이 한번 깜빡인다. 화면에 작은 파형 아이콘이 뜬다. 마우스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클릭 소리가 방 안에서 크게 울린다.
재생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처음엔 잡음 뿐이다. 히스가 얇은 비처럼 흘러간다. 나는 숨을 죽인다. 낮고 쉰 남자 목소리가 올라온다. 혼자 열면 다쳐요. 단어마다 숨이 걸려 있다. 이어지는 한 줄이 더 또렷하다. 함께 와야 열립니다. 마지막 자음이 길게 끌린다. 나는 탁자를 짚는다. 손바닥에 땀이 번진다. 귀가 조금 뜨거워진다. 창밖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난다. 보일러가 한번 미세하게 떨린다. 초침이 한 칸 튄다.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다. 가운데에 고정된 알람 시간이 보인다. 910이다. 그 시간에 누가 왔던 것일까? 누가 내 문 앞에 봉투를 밀어 넣었던가? 누가 함께 오라고 남겨두었을까? 나는 재생 구간을 되감아 다시 듣는다. 숨소리의 간격을 세어본다. 세고 또 세어도 일정하다. 녹음은 갑자기 끊긴다. 끝부분이 칼로 자른 듯 매끈하다. 누군가 일부러 편집한 느낌이다. 테이블 위에 열쇠 복제품을 올려놓는다. 옆에 영수증 조각과 빨간 점을 가지런히 둔다. 세 개의 점이 일렬이 된다.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혼자 열면 다친다. 입술 끝에서 말이 맺힌다. 그러면 누구와 가야 하는가? 아들이 떠오른다. 문 앞에서 돌아서던 그 어깨선이 떠오른다. 노트북 화면을 덮지 않는다. 파형이 멈춘 자리에서 그대로 정지한다. 방 안이 다시 얕은 노이즈로 채워진다. 스탠드 램프 불빛이 잦아든다. 나는 알람을 한 번 더 확인한다. 다음 수요일 912 통화 알림이 예약되어 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다. 나는 USB를 조심스레 분리한다. 현관 초인종이 짧게 울린다. 나는 숨을 멈춘다. 문틈으로 복도 불빛이 얇게 스민다. 엄마. 낮고 쉰 목소리다. 아들의 그림자가 문 앞에 선다. 문을 연다. 복도의 콜드톤이 얼굴을 스친다. 아들은 코트를 여민 채 나를 본다. 들어와. 내가 한 걸음 비킨다. 스탠드 램프의 월음톤이 현관을 덮는다. 아들은 신발을 정리한다. 고개를 숙인 채 말문을 연다. 연락 끄는 건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손을 움켜쥔다. 그럼 왜?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떤다. 아들이 휴대폰을 내민다. 화면에는 문구가 흐릿하게 비친다. 내사 협조 알림의 형태다. 엄마 계좌에 접근 흔적이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잠깐 흔들린다. 내가 먼저 당했어요. 메신저 피싱. 방 안 공기가 바뀐다. 보일러가 낮게 웅거린다. 테이블 위 USB가 작은 광을 튀긴다. 그래서 끊었어야 했어. 아들의 손등에 힘줄이 선다. 이체를 막고 추적을 걸려면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엄마를 보호하려고 그랬다고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고른다. 테이블 위에 오브젝트들이 놓여 있다. 열쇠 복제품, 영수증 절취선, 빨간 점. 우리는 동시에 그것들을 바라본다. 아들은 USB를 집어든다. 녹음 끝부분이 잘렸죠. 응. 그는 이어서 말한다. 혼자 열면 다친다. 그건 약속이었어요. 누구와의? 나와, 그리고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같이 가야 열리는 보관함이 있어요. 나는 호흡을 고른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912부터요. 그가 폰의 알람을 켠다. 화면 중앙에 시간이 흐릿하게 뜬다. 숫자는 읽히지 않지만 의미는 분명하다. 수요일 912. 조직이 그 시간에만 패턴을 남겨요. 그래서 봉투에도. 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우체통 밑에 빨간 점, 지점 코드 62. 모두 같은 손. 초인종이 아닌 바람소리가 한 번 스친다. 창문이 아주 얕게 떨린다.
스탠드 램프빛이 더 따뜻해진다. 미안해. 내가 먼저 말한다. 의심했다고 생각했어. 아들의 어깨가 느슨해진다. 나도 미안해요. 말하지 못해서. 짧은 침묵이 흐른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차갑지 않다. 둘 사이의 공기가 아주 조금 가까워진다. 아들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키를 꺼낸다. 2개예요. 동시에 돌려야 열려요. 금속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낸다. 나는 손을 뻗는다. 가느다란 떨림이 멈춘다. 키의 냉기가 손바닥을 단단히 붙든다. 같이 가자. 아들이 작게 웃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문 밖 복도는 여전히 차갑다. 그러나 방 안의 월음톤이 경계를 넘어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함께. 그 단어가 방 안에 가만히 내려앉는다. 닫혀있던 마음의 잠금이 미세하게 풀린다. 남문시장 골목으로 들어선다. 간판 불빛이 젖은 바닥에 번진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엔 소금기와 기름 냄새가 남아있다. 아들과 나란히 걷는다. 말은 아껴둔다. 서로의 발소리만 리듬처럼 겹친다. 우체통은 골목 중간에 있다. 붉은 철판, 모서리가 벗겨졌다. 아들이 손전등을 낮게 비춘다. 여기에요. 우체통 하단, 페인트 위에 작은 빨간 점. 지문 마냥 매끈하게 말라붙어 있다. 나는 무릎을 굽힌다. 손가락으로 아래 턱을 더듬는다. 차갑고 거친 감촉. 금속 아래에 얇은 종이가 끼워져 있다. 숨을 들이마신다. 천천히 잡아당긴다. 봉투다. 이번엔 더 얇고 단단하다. 봉투 입구가 투명 테이프로 한 번 더 봉해져 있다. 아들이 가위를 건넨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자른다. 테이프가 찢어지며 낮은 소리를 낸다. 안에서 종이 뭉치가 나온다. 첫 장은 입금 내역 캡처 인쇄본. 시간열에만 숫자가 반복된다. 모두 912. 날짜만 바뀐다. 금액은 들쭉날쭉하지만 부는 고정. 둘째 장은 콜센터 녹취 요약. 문장 사이사이 단어가 비어 있다. 확인 안전계좌 지금. 셋째 장은 작은 메모다. 굵은 펜으로 적힌 숫자 62. 모서리에 붉은 점이 한 번 더 찍혀 있다. 바람이 골목을 스친다. 간판이 덜컹 한 번 흔들린다. 아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멈춘다. 우리를 스쳐갔던 모자 쓴 남자다. 그는 우체통 모서리에 광을 비추며 서 있다. 눈빛이 짧게 마주친다. 그는 돌아서려 한다. 아들이 한 걸음 나간다. 잠깐만요. 남자가 몸을 비튼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손이 움직인다. 나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품에 넣는다. 한 손으로 아들의 소매를 잡는다. 함부로 가까이 가지 마. 골목 끝에서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난다. 남자는 시선을 왼쪽으로 흘리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 증거는 이미 충분해요. 아들이 말한다. 패턴, 점 62, 그리고 시간. 나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든다. 혼자 열면 다친다. 낮게 되뇌인다. 남자는 비웃듯 어깨를 한번 들썩인다. 그러고는 군더더기 없이 사라진다. 어둠과 네온 사이로 몸이 녹아든다. 우리는 서로를 본다. 쫓을 수도 붙들 수도 없다. 대신 함께 서서 남은 것을 정리한다. 아들이 휴대폰으로 시간대를 찍는다. 912와 가까운 초가 흐른다. 나는 입금표 날짜에 손끝을 댄다. 매주 같은 요일. 수요일. 맞아요. 봉투 안쪽 바닥을 더듬자 작은 금속 소리가 난다. 가늘고 평평한 조각 하나. 열쇠의 반쪽이다. 아들이 코트를 여민다.
반쪽만으론 못 열어요. 그래서 함께.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머지 반쪽은 금고실에 있겠지. 말이 끝나자 골목바람이 잦아든다. 시장 상인의 늦은 인사말이 멀리서 흐른다. 젖은 박스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인다. 밤이 천천히 식어간다. 우체통에 다시 손을 뻗어 안쪽을 훑는다. 텅 빈 금속과 먼지뿐이다. 대신 바닥에 미세한 분필가루가 묻어나온다. 아들이 손전등을 비춘다. 금속 가장자리에 희미한 흔적. 지워진 듯 남은 화살표 하나. 화살표 끝. 시장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벽면 안내판엔 텍스트가 흐릿해 보일 뿐.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봉투를 단단히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는다. 아들은 열쇠 반쪽을 주머니 속 다른 칸에 넣는다. 무게는 가볍지만 손끝은 더 단단해진다. 엄마. 아들이 부른다. 이제부터는 문을 우리가 연다. 나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숨을 내쉰다. 그래, 같이. 두 단어가 밤 공기에서 천천히 식으며 빛난다. 골목 끝 간판불이 하나씩 꺼진다. 우리는 계단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춘다. 그리고 동시에 아래로 한 발 내딛는다.